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귀농 다큐 8월이랐다 시즌3. 저 어릴 때 좌우명이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자였어요. 너무 일만 하시니까 진짜 너무 열심히 사셔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개발을 했는데 늘 무지갯빛 공약만 했었어요. 농업적으로 개발을 할 때 그 전에 제가 각서를 썼어요. 2번 다시 개발을 하면 난 당신하고 부부로서의 연을 끊겠다. 그리고 자식도 권리를 친권을 포기한다. 피와 살을 나눈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사랑하는 만큼 밉고 또 미안하고 안쓰러운 이름 가족.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든 자기들 꿈을 버리고 또 편한 생활을 던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이제 고생하시는 부모님 보니까 제가 이제 외면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각자의 길을 걷던 가족은 이제 귀농을 통해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큰애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는 것 같아서 이제 감사하고, 작은 애도 농부가 최고 직업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한데, 가족의 어떤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많이 피부적으로 느끼겠더라고요. 이 농장을 이제 아름답게 꾸미고 만드는 것이 제 꿈이자 또 저희 가족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버지도 맨날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맨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4명 중에서 저만 잘하는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농업의 미래를 가꿔가는 사람들. 이 가족을 하나로 만든 특별한 귀농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자막, 우리는 가야산 파프리카 가족입니다. 길고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던 여름날, 가야산이 있는 고장 경남 합천을 찾았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를 달리고 달려서 꽤 긴 시간 구불구불 산길을 올라가야 했는데요.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오늘의 목적지가 해발 400여 미터 산 중턱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압도하는 거대한 유리온실. 그 안에는 건강한 채소로 각광받는 파프리카가 자라고 있습니다. 고운 빛깔의 파프리카가 참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요. 이 농장을 운영하는 이현주 씨와 남편 권의 씨입니다. 또 작기가 끝나갖고 온실의 식물들이 이현주 보기가 씨, 좀 57세, 마지막 귀농 5년 차. 팩이 이제 이렇게 잘라내기 전에 식물이라서 식물이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저희 농장은 재배 면적이 저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가 160m, 여기는 130m. 그래서 순수 재배 공간만 그 6,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호일 요 씨, 모델이 61세. 벨로형이라고. 벨로형이라는 거는 지붕이 다지붕으로 저 네덜란드 선진 농업 국가 쪽으로 가서 그네들의 어떤 시설물을 보고 와서 이제 다지붕으로 바뀌었는 게 벨로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이런 벨로형 온실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요즘 많이 새로 신규 건설들은 거의 모델이 벨로형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데요. 여러 개의 지붕으로 이루어진 벨로형 온실은 지붕이 하나로 이루어진 와이드형보다 열 관리가 쉽고 자연재해에도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농장에는 유리온실 말고도 다른 비닐하우스도 있는데요. 남편 오일 씨는 귀농 전에 농업시설 원예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하우스 재배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처음 재배를 시작한 것이 이 새싹산입니다. 여리여리하고 작지만
인삼의 모양새를 제법 갖춘 녀석들. 이현주 씨, 새싹삼은 인삼을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키워서 1년에서 2년 키우는 묘삼을 사와서 저희가 심어가지고 이거는 잎부터 시작해 뿌리까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재배하는 것입니다. 새싹삼은 인삼 못지않게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뿌리에 비해서 사포닌이 더욱 풍부한 잎과 줄기를 모두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채취하다 말고 한 입 뜯어 먹어도 될 만큼 먹기 간편한 것도 장점이죠. 저는 저희가 이렇게 개발하고 막 공사를 진행할 때 갱년기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온실이 유리 온실은 파프리카 재배 온실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없었는데 이 인삼 온실부터 먼저 심어가지고 저 수확을 해서 먹었는데 이거 먹고 한 달 정도 먹고 나서 갱년기 증세가 나도 모르게 완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너무 여성들 갱년기에도 좋은 것 같고 수험생들 기억력이나 이런 데도 참 좋은 것 같아. 원기회복. 이 영양가 풍부한 새싹삼이 잘 자라는 데는 비닐하우스가 한몫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직접 개발한 단열 시설이 핵심인데요.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를 아끼는 이 특별한 기술을 만들어서 농촌에 확대 보급해 왔습니다. 요리 온실 측면의 커튼을 걷는다. 권호일 씨, 낙엽 보온 커튼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비닐 온실이나 유리 온실 같은 경우에는 그 장점이 그 바깥에 수강량을 빨리 끌어여서 에너지를 모으는 데는 장점이라면 일몰이 되면 바로 열이 빠져나가는 게 단점입니다. 빨리 빠져나가는 부분이 돈하고 관계가 되는 거지. 그 에너지 여론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화석연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열을 가둘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이 낙엽 보온 커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열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단열 시설을 설치하면 평균 50% 정도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 만큼 효과가 좋았고 덕분에 사업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진짜 농업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권호일 씨, 25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농업인들 상대로 사업을 했었고 농촌에 항상 현장에서 뛰었고 우리 농촌의 그 환경을 다 알고 꿰뚫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야 크게 처음부터 뭐 마음은 먹고 힘든 가정이라는 걸 알고 뛰어들었지만은 가장 아픈 것은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그 정말 그 제대로 모든 자기들 꿈을 버리고 또 편한 생활을 던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사업을 뒤로 하고 온실에서 꿈을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웠던 생활 대신 선택한 귀농. 고맙게도 그 꿈에 둘째 아들 찬혁 씨도 동참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온실을 권찬혁 씨, 30세,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식물 상태를 이제 체크를 이제 항상 이제 눈으로도 체크를 하고 또 데이터 상으로도 체크를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많은 수확량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절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 창문 개방이 있고 그다음에 물 관수를 이제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커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일러 배관 온도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이제 컴퓨터에 깔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원격 제어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지금 물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정, 손안의 작은 세상 스마트 시대는
이제 농업에도 많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지금 물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울식으로. 농작물에 직접 물을 주는 것은 이제 예전 일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손가락만 까딱해도 이 거대한 유리 온실을 모두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죠. 권찬혁 씨, 저도 처음에는 몸으로 때우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에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들어와 있는 거 보고 저 엄청 깜짝 놀랐고요.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농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 이 분야가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귀농하셨을 당시 찬혁 씨는 중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애초부터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도 없던 그냥 요즘 젊은이였죠. 그런 찬혁 씨가 유학을 접고 돌아온 것, 그건 오로지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권찬혁 씨, 유학 도중에 이제 방학 때 돌아와서 보니까 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때 외면하고 그냥 중국 가버리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갖고 되게 후회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된 거죠. 저 귀농하기 전에는 그래도 뽀얀 좀 살도 이현주 씨, 나름 또 잘 나가는 도시의 그런 여자였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았던가 봐요. 저한테 새벽에 2시에 카톡을 딱 보냈는 거야. 합천이 농장이 우리 가족의 꿈이잖아요. 우리 가족의 꿈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이제 참여해서 같이 꿈을 만들어가고 이러고 싶어요. 이러는 거라. 와, 그 문자를 카톡을 딱 보는 순간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막 가슴이 묵묵해가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울었어.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엄마의 마음. 하지만 사실 진짜 고생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난생 처음 짓는 농사가 쉬울 리가 없었죠. 연이은 농사 실패는 자신만만했던 청년의 길을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첫 때는 이제 처음이니까 몰라서 실수를 했다라고 이제 스스로도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도 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너무 절망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작년 5월 달에 방에 딱 들어가고 안 나와요. 3개월 만에 나오더라고. 나오더니 어머니 저 일주일만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하더니 그렇게 여행을 갔다가 마음 딱 잡고 파종부터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하더니 진짜 작년에는 말 그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2배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고 실입금액이 2배가 더 들어왔으니까 2번 실패했다 해가지고 권찬혁 씨, 포기하기가 스스로 너무 비겁해 보이기도 했고 예,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거기서 손 내밀어 주시는 이제 고마운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또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어머니 있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좀 실패했던 것들을 이제 조심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기본은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죠. 마음고생 많았다던 둘째 아들 찬혁 씨. 덕분에 불과 몇 년 사이 농장의 규모는 확 달라졌습니다. 수확량은 늘고 소득은 크게 올랐고요.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수도 늘었습니다. 또 워낙 출하량이 많다 보니 해외 수출도 가능해졌는데요. 이렇게 1차 산업이 자리 잡으면서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기에 가능한 큰 꿈. 농업의 가장 안정적인 미래라는 농촌 융복합 산업입니다. 이현주 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두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째가 재배를 다 전담을 해주고 첫째는 빵도 만들고 뭐 요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공하는 쪽으로 책임을 져주고 있고, 저는 서비스, 남편은 제일 중요한 역할, 시설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자금이 좀 부족할 때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이 많은 일들이 다른 여태 1인 기업을 하는 농업인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저 4명이 똑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팀이 아주 멋지죠. 1차, 2차, 3차 뭐 다 되고 있으니까. 일명 6차 산업. 그 뿌리는 1차 생산이고 2차는 가공입니다. 농장에서 재배하는 농작물들을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조해서 이게 가공식품 만들려고 해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 농장을 준비할 때는 2010년도에는 파프리카가 수출 연중 단가가 6,000원 이상 7,000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3,000원이 안 돼요. 결국은 원가 절감, 부가가치 올리는 거, 또 시설의 규모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설의 규모화로 가려면 투자비가 그만 많이 들고, 원가 절감은 나름 아무리 해봐도 뭐 해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은 결국 가공을 통한 거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파프리카 가지고 뭐 청도 만들고, 저희 파프리카 밥도 만들고, 파프리카 빵, 햄 다 만들고 있는데, 역시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뭐 6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진짜 부가가치율은 확실히 다르네요. 원물만으로는 큰 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농업의 현실. 그래서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었고 지금도 역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겠죠. 주방, 가공품을 비롯해 다양한 요리 분야는 큰아들 준혁 씨가 맡았습니다. 특히 제빵 쪽에 기술이 있는 준혁 씨는 파프리카를 활용한 빵의 레시피를 개발했는데요. 권준혁 씨, 33세, 네, 파프리카 슬라이스 쳐가지고 말려놨는 거를 또 올리브 오일에 또 쭉 절여가지고 놔둔 거예요. 오히려 절여놓다 보니까 그냥 검 파프리카 놔둘 때보다 보관도 오래되고요. 원래는 올리브 오일 들어가는데 저희는 올리브 오일 대신 이거 파프리카 절여놓는 오일 쓰다 보니까 색감도 이쁘고 다른 빵 만들어도 파프리카 향이 나고요. 사실 준혁 씨는 어릴 때부터 제빵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뜻을 따라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청춘 시절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권준혁 씨, 저희 농장이 산에 있잖아요. 시내 외곽이고 저는 계속 시내 안에서만 살고 그랬었는데 친구들도 다 시내에서 뭐 장사를 하거나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 대표님이 허락해주기 전까지는 심심하면 일 못하겠다 그러고 막 나가고 막 다른 데서 생활하고 출퇴근도 할 때도 있었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었는데 요새는 애들이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가게 되는 게 하고 싶던 걸 시키니까 그러니까 더 저도 좋고 좋아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의 귀농 덕분에 뒤늦게야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재배되는 파프리카와 새싹 사암을 활용한 레시피를 만들면서 즐겁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아빠와 엄마에게 갓 만든 빵을 갖다 준다. 왜? 덜 부풀었어? 응. 색깔 잘 나왔는데. 배고파갖고 응. 2차 발을 안 시키고 바로 했더니 2차 숙성 안 시켰나? 발효 좀 시키면 빵빵히 나오는데
금방 구워놔야 따끈따끈하네. 음. 살찌겠다. 맨날 이렇게 시식해줘야 되고. 와. 근데 맛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제법. 요새 그게 유행이라고 일부러 온도도 급바속촉이라네. 급바속촉. 진짜 잘 찢어지네. 맛있다. 떡진 것도 별로 없고. 실력이 점점 느는 건데 이제. 음. 그래, 파프리카 내가 분말 저거 뿌려 먹는 거 만들었는데 예전에 채치다가 건조하려고 손이 하도 아파가지고 크게 잘라가 말렸잖아. 그러니까 채쳐갖고 분말했는 거는 훨씬 색깔이 곱고 크게 했는 거는 색깔이 안 이쁜 거라. 가무딩딩 사람이 손 한 번 더 가고에 덜 가고의 차이가 마지막 뭐든지 너무나 차이 나더라.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반항하고 방황하던 시절을 뒤로 하고 이제 준혁 씨는 부모님을 든든하게 받쳐주며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가 구름이 눈높이로 흐르는 높은 산중턱에 자리해 있다. 귀농 전 농업시설 원예를 했던 만큼 다양한 온실이 있는 농장에는 자주 손님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사무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준비를 하는 농업인들에게 직접 보고 견학하는 것만큼 큰 배움은 없겠죠. 유리온실. 이제 저희가 천적으로 하다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가루이가 되게 심합니다. 이렇게 감로 피해가 있는데 이런 거는 멀쩡한데 감로가 있잖아요. 씻거나 닦아가지고 제가 가공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공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크게 이제 신경 안 쓰고 측면에 폴리를 해놔놓으니까 딱 단점이 뭐냐면 아침에 해가 뜰 때 해가 빛이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기에서 가장자리를 가보면 지장이 좀 많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런 온실 시공도 하는 그런 법인을 운영을 하다 제가 기농기촌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설도 알고 재배도 알아지니까 수요자가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짐작이 가는 거지. 농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래도 시설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선택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다른 귀농인들이 직접 보고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덜 겪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시설이나 가공 방법 등 직접 터득한 비결과 기술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현주 씨. 그 많은 사람들이 내 걸 나누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시장은 같이 키우면 키울수록 시장이 확대되어서 내가 더불어 같이 성장해요. 좋은 시설을 같이 공유해야만이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고 좋은 기술을 서로가 나눌 수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작게 보면은 나 혼자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나만 농사지어서 그 시장을 내 혼자 독점한다. 내 혼자 해봤자 그 시장을 독점하는 시장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 좋은 품질 종자를 이를테면 좋은 기술을 같이 공유해서 생산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늘 바쁘게 돌아가는 농장의 날들이지만 오늘은 더욱 분주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현주 씨가 직원들과 사무실을 꾸미고 있다. 3개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를 계산하면 되죠? 네네. 이 직선으로 나오는 거 봉을 하나 찾아올까요? 현주 씨와 직원들은 꽃병등으로 테이블을 여기 기둥, 저쪽 세팅하고 기둥. 벽에 대형 현수막을 건다. 이현주 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단체에 중요한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현수막엔 사회공헌협약식이라고 적혀 비가 있다. 왔어. 빗속을 뚫고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중년 여성 농업인 CEO들로 이뤄진 이 모임과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사회공헌협약을 맺는 자리인데요. 특히 농업인 단체와 이런 협약을 맺는 건 처음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사회봉사팀 이승찬 씨. 건강하게 키워진 농산물을 기부받고 또 저희 쪽에서는 구매하면서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 쪽에서는 이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봉사회 쪽에서는 이제 이걸 통해서 재정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양기 간의 협력과 또 도농 상생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현주 씨.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 장아찌를 하거나 절임류를 하면 간장이나 소금에 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은 미강에 절이가 미생물이 발효를 시켜주는 거예요. 협약식을 맺고 나서는 직접 요리 체험 활동에도 나섰습니다. 낯선 방법으로 처음 만드는 장아찌지만 역시 손길들이 예사롭지 않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특히 먹거리는 생산지에서 소비자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농장을 직접 방문해보면, 생산지를 방문해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철학이나 인생 철학, 농업에 대한 철학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생산지로 오늘처럼 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정 소비를 이끄는. 정성을 들여 직접 지은 농산물과 그를 바탕으로 한 가공품을 마음껏 소개하고 자랑하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땅콩 새싹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계 최초로 한 8개국에 수출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못 나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원주 하면 엿 조청이 제일 유명해요. 이제 뭐 혹시 필요하시면 항상 찾아주시고. 채적지에 농사를 짓고 사는 데가. 그래서 거기서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임산물. 표고버섯하고 대추. 이렇게 양파의 시베지에서 이렇게 세트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종류는 제가 식빵만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장에서 나오는 채소를 이용해 만든 건강한 식사가 차려지면서 모임의 분위기를 더하는데요. 각종 샐러드와 고기, 김치 반찬 등 여성 농업인들은 좋은 제품을 홍보하고 도시의 적십자 봉사회에서는 좋은 정보를 알고 나눌 수 있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마음이 가겠죠. 우리가 뭐, 이거 그때 가서 먹었는 거 너무 좋다. 이제 선전을 좀 많이 더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많이 구입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당장 느낀 게 어떻게 해서 이거 빨리 집에 가서 택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생각해보니까요.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협약을 하면은 한 군데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농촌 여러 군데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를 골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행복해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농업의 길. 게다가 여성 농업인으로 걸어가는 그 힘든 길에 이 모임이 큰 힘이 되어주길 이현주 대표는 바랍니다. 잿빛 먹구름이 산을 뒤덮고 흘러가고 있다. 찬혁 씨가 창고에서 차 트렁크에 상자 몇 개를 실른다. 가족들이 모두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농업이라는 한 분야에 종사하는 가족들이 모두 총출동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빗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입니다. 현주 씨 가족이 원장실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들 두 분이 오셨네. 네. 오세요. 네. 공들여 만든 가공품을 선보이는 떨리는 시간. 파프리카를 이제 건조해갖고 부셔가지고 뿌려 먹는 파프리카를 요거는 오이고요. 조금 거친 게 들어갔네. 진흥원 원장이 빵을 먹어본다. 쑥이 저희 주변에 엄청 나잖아요. 이게 저희 쑥이고, 농장에. 이거는 세상 인삼. 그거 어른들 많이 좋아해요. 식감이 엄청 좋은데. 네. 그럼 엄마가 받은 특허 받은 그 물을 가지고 뭐를 제조할 수 있노? 빵을 제조할 수 있는. 그 생각은 진짜 못했어요, 원장님. 와. 오늘 하나 또 빵에도 항암 및 면역 기능이 강화된 빵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기존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네네. 그죠? 와,
그 생각은 진짜 근데 눈꼽만큼도 오늘 못했어요. 상당히 좋은 거는 밀가루랑 좀 최근 이현주 씨가 직접 개발한 영양 잡곡밥이 항암 관련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냄으로써 2차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정영철. 우리 남자 사장님은 실제적으로 유리 온실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몇 안 가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현주 여자 대표님은 상당히 그 유통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 지금까지 좀 부족한 건 뭐냐면 가공이 좀 부족했는데 그 아들 둘이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생산하는 기반이 돼 있죠. 가공을 하죠. 유통하는. 이것이 완벽하게 되니까 육자 산업에 대한 한 가족이 그죠? 육자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이렇게 모였으니까 아주 잘 되겠죠. 회의를 마치고 가공에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제반 시설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오, 크다. 이게 20평 정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냉난방 시설은 다 되어 있고 네. 이거 이제 수도 시설 여기서도 물론 본인들이 실험하시겠지만 이제 큰 장비나 비싼 고가 장비가 필요할 때는 저쪽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큰 장비들이 갖춰진 생산실. 와. 여기 이제 발효조하고 주로 이제 생산 장비들이고요. 엄청나다 기계가 설비가. 개인은 이런 거 없으면 조기에 창업하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인데 이렇게 있으니까 가능도 하겠다 뭐 그죠? 분석 기관 같은 것도 다 들어와 있고 이 안에 웬만한 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를 막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안 들어? 여기 와서 보니까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막 안 생겨? 아까 전에 뭐 7천억 하는 그 업체처럼 도전해보고 싶지 않아? 나는 막 생기는데. 안녕하세요. 많은 농가들이 농촌 융복합 산업, 즉 6차 산업을 하길 바라지만 사실 영세한 농가에서 가공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지역의 지원을 받아서 시험 삼아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이현주 씨. 네 번째까지 완전히 그 마이너스를 쳤는데도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원래는 플러스로 올랐었잖아요. 그러듯이 모든 일들은 다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실패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농업이 과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여기를 제 스페이스대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죠. 권찬혁 씨. 앞으로는 이제 농촌에 또 농업에 뛰어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제가 한 10년 후 또 뭐 한 20년 후 그쯤에는 이제 제가 받았던 도움들을 이제 베풀 수 있는 권준혁 씨. 다들 자리에서 다 잘하시고 가족끼리도 정도 막 내고 하는데 저만 계속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막 예를 들어서 엄마 일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좋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뭐 왜 아직까지 일 안 하고 뭐 빨리 들어가서 쉬러 가자 뭐 이런 것도 되는데 그거를 보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괜히 엄마한테 더 툴툴거리고 아버지한테 더 툴툴거리고 그런 제가 성격만 바뀌면 정말 우리는 화목하게 지낼 것 같은데 노력해야죠. 귀농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현주 씨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큰 꿈을 그릴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고 때로는 부담감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가족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꿈을 키워가기에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가족의 힘을 응원합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귀농 다큐 4월이란다 시즌 3 우리는 가야산 파프리카 가족입니다 였습니다.